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굽이진 길목을 비추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결혼식 전날. 어느 어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게 보내온 눈물 젖은 사연 하나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내일이면 제 목숨보다 귀한 딸이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고백을 남편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제 심장 밑바닥에 꽁꽁 숨겨왔던 너무도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을 말이죠. 여보, 우리 예쁜 딸 지민이 사실 당신 아이가 아니야. 20년 전 그날 밤, 그 악마의 핏줄이야. 경기도 일산의 후미진 골목. 저희 부부는 이곳에서 작은 화원을 운영하며 늙어갔습니다. 남편 민우 씨는 평생 분필 가루를 마시며 아이들을 가르친 고지식하지만 심성 고운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제 화원 일을 돕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눈이 부셨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가게 앞 화분마다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얻은 우리 외동딸 지민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참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리본 너무 꽉 묶는 거 아니야? 청첩장 여는 사람 손 아프겠다. 살살 좀 메어봐. 우리 딸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좋나? 나는 아까워서 잠도 안 오는데. 아이고, 또 시작이네. 딸내미 평생 끼고 살 건가요? 정서방만큼 진국인 청년이 어딨다고 이래요. 얼른 접기나 하세요. 오늘 안으로 우체국 가야 하니까. 겉으로는 타박했지만 남편의 그 서운한 투정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저는 남편의 저 다정한 미소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거실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 청첩장을 보며 저는 지독했던 제 과거의 상처가 이제야 완벽하게 아물었다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고 감히 오만하게 안도했죠. 오후 늦음하기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 하나를 건네고 갔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얼마 전 예비사위가 결혼 전에 다 같이 받아보자며 예약해 주었던 가족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남편은 돋보기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봉투를 푹 뜯었습니다. 당신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네. 밀가루 좀 줄여야겠다. 나는 뭐 다 정상이고 우리 지민이는 남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종이를 넘기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 멈춰 있었죠. 평생 교단에 섰던 사람답게 활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꼼꼼한 성격. 남편의 입술이 달싹했습니다. 여보, 요즘 큰 병원 놈들 일 참 대충 하네. 혈액형이 잘못 적혀 나왔어. 여기 봐. 당신도 O형, 나도 O형인데 지민이가 AB형으로 적혀 있잖아. 이거 참 피검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원.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남편이 출장을 갔던 그 비오는 밤, 굳게 잠긴 창문을 깨고 들어왔던 검은 그림자와 비릿한 흙냄새, 살려달라 울부짖던 제 목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빠서 실수가 있었나 보네. 이따 내가 전화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할게요. 이리 줘요. 저는 황급히 남편의 손에서 결과지를 낚아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은 의사가 돌팔이네 하며 웃어넘겼고 그날 밤은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생물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유전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웃어넘긴 줄 알았던 남편의 두 눈동자 깊은 곳에 아주 작고 서늘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무심코 열려있는 지민이의 방문 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민이의 화장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의 빗에 엉켜있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아내어 작은 비닐 지퍼백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목숨을 걸고 묻어두었던 절대 열려서는 안 될 지옥문이 남편의 손에 의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지퍼백에 지민이의 머리카락을 담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날 밤, 저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까? 수천 번 고뇌했지만 제게는 평생을 의지해온 남편의 손을 먼저 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화원 셔터를 올렸고 퇴근길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들고 왔죠.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두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차갑고 예리한 의심의 칼날을 말입니다. 남편은 조용히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민이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느라 집을 비웠던 어느 스산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화원을 마감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선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불 꺼진 캄캄한 거실. 남편은 소파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 불은 켜지 말고. 평소에 그 다정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탁자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에 비친 탁자 위에는 낯선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그 서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거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해. 지민이 내 딸 아니잖아. 탁자 위로 내던져진 종이.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올 것이 왔구나. 20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저를 괴롭히던 그 처참한 순간이 마침내 현실로 닥쳤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팽이 새끼냐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평생을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두 눈은 붉게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점잖은 사람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배신감, 분노,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얼굴을 보며 저는 결국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었으니까요. 여보, 아니야,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리고 턱이 굳어버렸죠.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외도라는 오해로 평생 저만 바라본 남편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20년 전 그 비오는 밤의 끔찍한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기억나? 우리 지민이 갖기 2달 전
당신 대전으로 일주일 장기 출장 갔던 그 비 오던 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그날 밤 굳게 잠긴 창문 유리가 깨지고 시커먼 남자가 들어왔어. 시칼을 들고 있었어. 살려달라고, 돈 다 가져가라고 빌었는데 그 악마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차마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단어들이 제 입술을 뚫고 나왔습니다. 짐승의 악취, 굵은 빗소리, 살을 파고들던 차가운 칼날의 감촉. 제 온몸은 다시 20년 전 그날의 지옥 한가운데로 떨어져 사시나무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 새끼 찢어 죽였을 텐데. 어떻게 말해? 당신 그 불같은 성격에 나 지키겠다고 칼 들고 설치다 그놈한테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그리고 당신이 더러워진 나를 버릴까봐, 나 혼자 버림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사건 직후 저는 매일 독한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저를 안아주는 남편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 평온을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혼자 병원에 가서 지우려고 했지만 초음파로 들려오는 작은 심장 소리에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악마의 씨앗일지라도 제 뱃속에서 숨쉬는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피를 토하듯 쏟아낸 고백. 거실에는 끔찍하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산산조각난 우리의 부서진 세월을 비웃듯 울려 퍼졌죠. 남편은 유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누구 새끼를 내 딸이라고 안고 웃었던 거야? 하나님. 남편은 바닥에 무릎 꿇은 저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닫힌 문 너머로 짐승이 피를 토하며 우는 듯한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닫힌 안방 문 앞에 엎드려 다 내 죄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턱에 엎드려 오열하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밖 복도에 시댁에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지민이가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피검사? 진짜 불일치? 그게 무슨...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지민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얇은 철문 너머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빠의 짐승 같은 절규와 제 입술을 뚫고 나온 끔찍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인생을 망친 잔혹한 범죄의 결과물이라는 그 비참한 사실을 지민이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툭 하고 지민이의 손에서 과일 봉투가 힘없이 떨어졌지만 집안의 저희 부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스스로 입을 틀어막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 목숨을 걸고 막아내려 했던 이 잔인한 지옥의 불길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제 딸을 남김없이 집어삼키고 만 것입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과일 봉투. 지민이는 밖으로 새어나오는 저희 부부의 다툼을 듣고 제 입을 강하게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 쳤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축복받은 생명이 아니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저주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찔러 넣은 채 그 어두운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안에서 지옥불에 타들어가던 저희 부부는 그 가여운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퀭한 얼굴로 베란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밤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다 퉁퉁 부은 눈으로 허기진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평생 해왔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펐지만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붉어진 시선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셋이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남편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제가 피해자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짐승 같은 범인의 핏줄을 내 새끼라 부르며 키웠다는 처참한 배신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나 당분간 화원 안 나가. 아니, 못 나가. 도저히 당신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 남편은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을 무참히 내리쳤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정오가 다 되도록 지민이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예비시댁에서 자고 온다더니 피곤해서 늦잠을 자는 걸까? 갑자기 원인 모를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의 방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지민아, 딸, 아직 자니? 끽 문이 열리고 마주한 방 안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반듯하게 각 잡혀 정리된 침대, 주름 하나 없는 이불, 지민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달 뒤 딸아이가 낄 예정이었던 영롱한 예물 반지가 주인을 잃은 채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죠. 봉투를 뜯는 제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편지지 위에는 군데군데 둥글게 번진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어제 두 분 말씀을 밖에서 다 듣고 말았어요. 내가 우리 아빠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거, 엄마를 그토록 아프게 한 괴물의 흔적이라는 거.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뒤집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나를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지, 엄마가 나를 키우며 매일 밤 얼마나 끔찍했을지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 징그럽고 미워요. 정서방에게는 파혼하자고 편지 남겼어요. 내 더러운 피를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두 분 인생을 망쳐서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두 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저를 버려주세요. 20년 동안 벌레 같은 나를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지민이는 부모의 끔찍한 불행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이 복잡한 서울 도심 속으로 영영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자신이 벌레라니요. 내 눈물과 피로 빚어낸 내 목숨 같은 새끼인데. 지민아, 안 돼. 엄마가 잘못했어. 내 딸, 강지민. 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제가 무덤까지 안고 가려 했던 알량한 비밀이 남편의 가슴을 난도질하더니 이제는 제 목숨 같은 딸마저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덜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갔던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여보?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제 손에서 구겨진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남편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불일치라는 그깟 종이 쪼가리 한 장에 갇혀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품에 안고 키웠던 자기 새끼를 제 손으로 내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치민아, 강지민,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 남편은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 역시 양말 한 짝 신지 않은 맨발로 남편의 뒤를 쫓아 달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파가 쏟아지는 서울의 복잡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흘러가는 빌딩 숲 어디에도 찢어진 웨딩드레스처럼 버려진 우리 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도대체 이 차갑고 넓은 세상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온 서울의 거리는 지옥 같았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목이 쉬도록 지민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고 터미널과 기차역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웨딩드레스처럼 버려진 우리 딸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3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파김치가 되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혼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겨우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캄캄한 거실로 나오니 굳게 닫혀있던 지민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남편의 굽은 등허리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불도 켜지 않은 딸의 방 침대맡에 조개 껍데기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은 지민이의 책상 서랍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남편이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밤새워 수학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던 그 찬란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방이었습니다. 남편은 책상 맨 아래 가장 깊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민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녀석. 이걸 아직도 안 버리고 있었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버이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접어주었던 빨간색 종이 카네이션. 중학교 입학 선물로 아빠가 사주었던 낡은 만년필. 그리고 여고 시절 자물쇠까지 채워가며 소중히 쓰던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15년 5월 8일. 오늘은 우리 아빠 생일이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다. 나는 커서 꼭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다. 아빠가 오래오래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우리 아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남편을 향한 딸의 순수한 사랑이 활자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할 때도 대학 입시로 힘들 때도 지민이의 일기장 속에는 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빠가 존재했습니다. 그 글귀들을 쓰다듬는 남편의 커다란 손등 위로 뜨겁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내민 종이 쪼가리에 적힌 친자 불일치라는 네 글자가 자신이 20년 동안 쏟아부은 눈물과 땀방울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요. 핏줄이 달라도 지민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란 남편의 진짜 새끼였습니다. 남편의 붉어진 시선이 문가에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저를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어. 당신이 이 가정을 지키려고 그 끔찍한 지옥을 혼자 견뎠는데, 내 새끼 지키려고 당신 혼자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당신이랑 지민이를 내쫓은 거야.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흉터를 부둥켜 안고 지난 20년 동안 쌓아둔 모든 원망과 죄책감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피보다 진한 세월. 그것은 얄팍한 유전자 검사지 따위가 끊어낼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남편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며칠 전의 차가운 분노가 아닌 무언가 확신에 찬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민이의 낡은 일기장을 품에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지민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당장 차키 챙겨.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장소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단단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도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우리 지민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산산이 부서졌던 낙원을 다시 짓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칠흑 같은 밤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편이 모는 차는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내달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는 제 다급한 물음에도 남편은 묵묵히 핸들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동해의 한 한적한 겨울 바다였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훅 밀려왔습니다. 그곳은 지민이가 7살 무렵 남편의 보증 문제로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세 식구가 함께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남편이 찾아낸 일기장 맨 뒷장에는 지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무서울 때면 언제든 다시 그 바다로 가고 싶다고 적어둔 구절이 있었던 겁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모래사장을 남편과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지민아,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번번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끄트머리 방파제 아래 위태롭게 웅크리고 있는 작고 가녀린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민아! 강지민! 그림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파랗게 질려 있었죠. 남편을 발견한 지민이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사색이 되어 허겁지겁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 끝,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매서운 벼랑 끝으로 말입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아빠. 저는 아빠 딸이 아니에요. 두 분을 지옥에 빠뜨린 끔찍한 괴물이라고요. 내 피가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딸아이는 스스로를 괴물이라 부르며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처절한 지옥의 무게를 갓 피어난 가여운 제 딸이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지민이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이가 아무리 밀어내고 발버둥 쳐도 남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넌 내 피보다 진한 내 땀과 눈물로 키운 내 새끼야. 기저귀 갈고 자전거 가르치고 밤새 업어 키운 내 진짜 딸이라고. 유전자 검사지 그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네가 내 목숨인데. 넌 아빠 전부야, 지민아. 남편의 짐승 같은 오열에 지민이의 저항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지민이는 결국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나 버리지 마. 딸아이의 울음 섞인 투정에 남편은 절대 안 버린다. 내 새끼라며 딸의 등을 미친 듯이 쓸어내렸습니다. 저 역시 두 사람을 와락 끌어안고 모래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날 새벽 동해 바다의 차가운 파도는 20년 동안 저희 가족을 옥죄었던 그 지독하고 잔인한 지옥의 불길을 남김없이 꺼트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거짓말처럼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예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우리 딸. 자, 가자. 지민이가 남편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경쾌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걸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핏줄이라는 잔인한 장난 앞에서도 우리가 20년 동안 나누었던 사랑과 밥상머리의 온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눈부신 부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에 진정한 평온과 구원이 찾아왔음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굽이진 길목을 비추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핏줄보다 진한 굳건한 사랑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